안녕하세요, 김인사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니로 풀체인지 모델을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살펴보시죠. 기아 니로 풀체인지 모델은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의 노블레스 트림이 사라졌습니다. 가격은 트림별로 약 200에서 300만원 정도 인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소세 3.5%를 기준으로 트렌디는 2,660만원, 프레스티지는 2,895만원, 그리고 시그니처는 3,306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니로 풀체인지 모델은 3세대 신형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전장은 약 65mm, 휠베이스와 전폭이 20mm 정도가 늘어났고 기본 트렁크 적재 용량은 451리터로 기존 대비 약 15리터 정도가 넓어졌습니다. 시트 등받이는 6대4로 폴딩이 가능하고 시트 허벅지 지지 때문에 시트가 경사를 좀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한 풀플랫은 되지 않지만 시트를 접어도 별도의 구조물이나 턱 같은 건 생기지 않아서 혹시라도 차박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은 105마력, 14.7토크M을 발휘하는 1.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에 32kW, 170Nm의 힘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적용되면서 합산 최고 출력은 약 140마력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6단 DCT 변속기가 물려있고 공차 중량은 약 1400kg이 조금 넘습니다. 기본 편의 및 안전사양으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석 무릎, 센터 사이드, 1열 사이드 에어백을 포함한 8개의 에어백이 트렌디 트림부터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1열 창문 이중 접합 차압 유리,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와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 운전석 파워 시트가 적용되고 1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2열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정차 및 재출발까지 가능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기본으로 적용되고 외장 램프는 전부 LED로 적용됩니다. 그 밖에 외장에서는 18인치 휠 타이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실내에서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과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알파의 사이드 블레이드를 참고한 것 같은 디자인인데 목이 좋네요. 이게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 안에 별도의 에어 커튼을 뚫어놨다고 합니다. 운전석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기아차들 K8부터 해서 EV6 그리고 스포티지 이런 차량들과 거의 동일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을 통해서 10.25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 다이얼 방식의 변속 셀렉터는 시그니처 트림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이 가이드가 평소에는 들어가 있어서 하나의 넓은 공간으로 쓸 수가 있고 필요할 때마다 가이드를 팝업해서 컵홀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서 지문에는 좀 취약할 수 있는데 보긴 좋은 것 같네요. 저의 추천 사양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렌디 트림의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버 와이즈 패키지, 내비게이션 패키지 옵션을 더해서 총 2,895만원으로 출고하는 것과 시그니처 트림의 파워 테일게이트와 10.25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포함한 하이테크 패키지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더해서 약 3,451만원으로 출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비효율이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16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된 트렌디 트림의 추천 사양이 시그니처 트림의 추천 사양에 비해서 약 9% 정도 연비효율이 더 좋다는 점도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시그니처 트림은 아무리 가성비를 좋게 구성한다 할지라도 한 체급인 스포티지와의 간섭은 피할 수가 없고 니로의 디자인과 컴팩트함에 강하게 매료가 됐다 한들 풀옵션으로 출고하는 바보 같은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과는 별개로 차량 구매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듯 보입니다. 신형 니로의 사전 계약 현황을 들여다보면 연령대별로 20대와 30대의 비중이 약 45%, 그리고 40대 이상이 약 55% 정도로 중형 SUV 선호도가 높다고 말하는 40대 이상의 고객층이 오히려 더 많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림별 계약 현황을 보면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이 약 45%, 프레스티지는 약 40.6%, 그리고 최하위 트림인 트렌디 트림은 14.3%로 나타났으며 이는 니로급의 소형 세그먼트의 모델에서도 고급 사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워커힐 호텔에서 내려와서 정체 구간을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바닥에 이 노면의 요철이나 어떤 그 방지턱과 같은 것들을 넘을 때는 좀 탄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코너 구간에서는 롤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뭐 SUV 같다라는 느낌이 여실히 좀 드러나는 구간이고, 평소에는 좀 해치백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높이도 그렇게 차가 높지도 않고, 이 전반적인 승차감은 K3와 좀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초죠. 그때 시승을 했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서스펜션의 그 어떤 승차감의 질감이라든가 롤이 발생하는 정도,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K3와 좀 유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새끼손가락으로 돌리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워커힐 호텔이 연속되는 언덕 구간으로 되어 있죠.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 오르막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아무래도 이 배터리 용량이 한 1.4kWh 또는 한 1.5kWh 정도 될 건데, 전기 모터의 보조가 금방 끊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엔진 파워 1.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에 한 105마력 정도의 출력을 발휘하죠. 이 엔진만으로 이 1400kg 정도 되는 차량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 버겁다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까처럼 언덕이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이 전기 모터의 보조가 금방 끊기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뭐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런 평지에서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초반 가속력에 좀 많은 도움이 되고요. 합산 출력이 한 140마력 정도 되니까 크게 부족한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공차 중량이 약 1420kg 정도 되니까 이 전기 모터의 보조가 끊기게 되면 105마력이면 마력당 무게비가 약 14kg 정도 되니까 크게 뭐 이렇게 경쾌하게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답답할 수 있고요. 어디까지나 이 차량은 달리기 위한 차량이 아니고 연비에 초점이 맞춰진 경제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나쁘지 않네요. 이 시트 포지션이 어떤 해치백 SUV 같진 않아요. 해치백을 탈 때 드는 느낌과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반 세단을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행하실 때 급격한 움직임이 좀 발생할 때는 롤이 SUV이기 때문에 롤이 좀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평소에는 크게 불편감이라든가 어떤 울렁거림 이런 것들은 좀 발생하지 않고 좀 승차감은 나름대로 괜찮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뒷좌석은 제가 타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감독님 어떠세요? 뒷자리 특별히 멀미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시트 포지션도 소형차 같지 않고 크게 불편한 점 없고, 조금 서스펜션이 단단한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엄청 허리에 무리가 간다거나 그런 세팅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K3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너무 오래됐나? K3랑 비슷하거나 좀 더 스프링은 단단한 것 같아요. 요즘 기아차들이 좀 이렇게 오묘하게 서스펜션을 세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발성 코너 구간에서는 이 댐퍼의 대응력이 좋기 때문에 기울어졌다가 막 휘청대거나 그러진 않는데, 연속되는 코너 구간에서는 전륜과 후륜이 기울게 되는 그 시차 때문에 밸런스가 좀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SUV라는 특성이 그런 데서 좀 드러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긴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시속 100km, 시속 110km 정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가속을 잘 해주고요. 유지도 잘 되고 있고, 변속기는 6단 DCT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죠. 이 현대기아의 DCT 변속기는 폭스바겐 그룹의 DSG 변속기만큼 이렇게 공격적인 느낌으로 변속이 되진 않습니다. 누가 특별히 말해주지 않으면 DCT 변속기가 아닌 그냥 일반 자동 변속기가 물려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변속 속도뿐만 아니라 이 편안한 느낌, 변속될 때 부드러움 이런 것도 적당히 절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동할 때 엑셀 페달에서 발을 뗄 때,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압력을 가할 때, 이럴 때 뭐 특별히 회생제동 때문에 불편감이 든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기아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 브레이크,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도 굉장히 뭐 축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회생제동 때문에 불편하실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스티어링 뒤쪽에 있는 패드를 이용해서 회생제동의 단계는 총 한 4단계 정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심과 고속도로를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주행 코스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연비 주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차량의 복합 연비는 17.8km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시그니처 트림이고 18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니로의 복합 연비가 20.8km로 발표가 됐었죠. 그건 16인치 휠 타이어 그리고 빌트인캠 미적용 모델 기준으로 발표가 된 거고요. 현재 이 차량은 최상위 트림이 시그니처 트림이고 16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그 모델에 비해서 연비율이 약 9%에서 10% 정도 떨어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이에 17.9km, 한 18km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트렌디 트림, 16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트렌디 트림을 주행하고 있었더라면 10% 정도니까 약 19km 또는 한 20km 정도 지금 표시가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속 한 70km 이상이 넘어가면 풍절음은 좀 들려오고 있는데, 뭐 차급이니만큼 풍절음 같은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면 소음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리는 것 같고요.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아마 1열 창문까지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소음 때문에 뭐 불편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코너링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 시승 코스도 그렇고 이 주행 여건상 그렇게 과격하게 코너를 돌아볼 만한 상황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대신 뭐 공차 중량이 굉장히 가볍죠. 가볍고 휠베이스 짧고, 또 이 시트 포지션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는 어떤 SUV의 편안한 느낌을 얹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롤은 발생할 것 같고요. 이거는 추측인데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포린 서스펜션이 트레일링한 기반의 포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경쾌한 코너링을 보여주지 않을까, 경쾌하고 안정적인 코너링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량이 뭐 시승차가 나왔을 때 딥다이브 컨텐츠 만들기 전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때 다시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과 약 100에서 2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 사는 거 그 돈 더 주고 출력도 더 좋고 공간도 더 넓은 스포티지를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차량의 복합 연비가 17.4km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해서는 연간 1만 킬로 정도 주행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통 한 20만원 정도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경제성 그리고 이런 컴팩트함,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니로 하이브리드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강의 경제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18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시그니처 트림보다는 16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트렌디 트림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은 향후에 시승차가 나오면 딥다이브 컨텐츠를 만들 때 다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